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중심 거점을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사업자 선정이 지금까지 3차례나 무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입찰 공고를 또다시 내거나 수의 계약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유아교육 지원이 크게 강화됩니다. 익산시는 지난 3월 교육부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영과 승마, 거점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같은 지원으로 공교육 강화와 유보 통합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중심 거점을 이을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잇따라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고 있는데요. 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르고 사업 방식에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를 잇는 연결도로 1조 1,200억 원을 들여 20.76km의 왕복 6차선 도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연결도로는 3개 공고로 나눠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1조 원 규모의 1, 2 공구 연결사업 건설 공사가 잇따라 유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첫 입찰부터 유찰되면서 지난달 세 번째 입찰도 1, 2 공구 각각 한 업체만 참여해 무산됐습니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폭등한 데다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되지 못할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날려야 하는 사업 방식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마다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대형 공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추세도 반영됐습니다. 이 기업마다 한정된 어떤 인력을 가지고서 집중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 기업이 안 들어온 거고요. 기업들이 턴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새만금 개발청은 조만간 다시 공고를 낼지 수의 계약을 맺을지 결정한 후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 차례 사업자 선정이 유찰된 새만금 연결도로 시행사 선정을 못하면서 오는 2029년 완공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 후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관련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등 새만금 건설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됐는지 국책연구기관들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5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목표로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결과 발표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의 결론입니다. 산림청이 해안형 수목원인 국립새만금 수목원에서 재배할 수종을 연구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국립새만금 수목원 조성 대상지를 방문해 26개 시험구에 심은 120종 3,823본의 생육 현황을 살핀 뒤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연구 결과 토양별로 식물의 생육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푸조나무와 가침박달 등이 잘 자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은 새만금 수목원이 오는 2027년 완공될 때까지 도입 식물의 유전 자원을 확보하고 식물 관리 기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신영대 국회의원과 도내 국회의원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기재부 최종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친환경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과 계야도 국가어항 개발,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등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수제 맥주 전문 기업인 세븐브로이 맥주가 횡성에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본사를 이전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세븐브로이 맥주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맥주와 하이볼, 위스키 생산을 확장하기 위해 본사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13,444제곱미터 부지에 50억 원을 투자하고 20여 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세븐브로이 맥주는 최고급 홉과 메가 등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수제 맥주 전문 기업으로 수제 맥주 최초로 에일 맥주를 선보이고 중소기업으로는 맥주 제조 일반 면허를 최초로 취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확대에 나섭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도내 연고 국회의원 등을 만나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특례 마련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문승우 의장의 공약으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시군 도의원 정수를 현행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과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군산대 평의원회가 이장우 총장 구속 사태와 관련해 총장 직무대리를 조속히 선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학평의원회 조혜영 의장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직 총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평의원회는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장 업무 부재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무처와 세부 조율 후 토론의 장을 만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내 스마트팜 청년 창업교육 수료자들의 정착률이 73%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교육을 수료한 196명 가운데 144명이 도내에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20개월 동안 무료로 농업의 이론과 실습, 데이터 분석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수료생들에게는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일반고인 군산 동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바뀝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해 오늘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동고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 모델을 적용하고 특색을 갖춘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직계 존속이 교원으로 재직하는 학교에 직계 비속 학생의 지원, 배정을 금지하는 상피제도 추진합니다. 익산의 유아교육 지원이 강화됩니다. 익산시는 지난 3월 교육부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영과 승마, 거점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공교육 강화와 유보통합 촉진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3월 교육부의 지역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5억 원을 투입해 지역 유아교육의 전방위 지원에 나섭니다.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주도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 유아를 위한 우수한 교육 돌봄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 보육기관 130곳을 대상으로 수영과 승마, 숲 생태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과 국민생활관에서 진행되는 유아 생존 수영 체험은 이달부터 5개월 동안 유아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3차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공공승마장에서는 지난 5월 개장한 포니랜드에서 유아동물 친화체험 프로그램이 추진돼 6,400여 명의 어린이가 승마와 말 먹이주기, 조랑말 산책 등 말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 진행됩니다. 오는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숲 생태체험이 진행됩니다. 시는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숲 해설 강사를 확보하고 어린이 숲 체험 지정장소 23곳에서 생태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보건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또 이달까지 거점 어린이집 한 곳을 선정해 유치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호 교류를 통해 유보 통합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대학 등 지역 기반의 협력적 운영을 통해 교육, 돌봄,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유보 통합 교육, 돌봄 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올해 추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익산시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로 정주 여건이 개선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욱입니다. 파리 패럴림픽에 전북 선수단 8명이 출전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선수 5명과 감독, 코치 3명 등이 참가합니다.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선수단 결단식에서 전북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이번 패럴림픽에 육상과 사이클, 탁구,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전북체육회가 대학과 실업팀 창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북체육회는 대학과 실업팀 창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담반은 최병선 부회장을 팀장으로 종목 단체와 시군체육회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담반은 팀 창단을 통해 우수선수 유출을 막고 학교 체육과 실업팀이 연계되는 선순환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최근 4주 동안 전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각 시군들이 재유행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자치단체 보건소는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치료제 처방과 조제기관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해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환기를 자주 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온열 질환자는 145명으로 하루 전보다 6명이 늘었습니다. 돼지와 닭, 오리 등 가축 폐사는 10만 6천여 마리로 전날보다 3만여 마리가 증가했습니다. 닭이 9만 4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돼지가 5,8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폭염에 취약한 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어민들이 2차 전지 고연폐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어촌계 협의회는 내일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차 전지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어민들은 2차 전지 폐수의 경우 생태 독성 기준치를 넘은 고농도 염으로 바다에 방류되면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어민 3천여 명이 참여해 삭발식과 가두 행진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익산시 농업인들이 기후재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 농민회 등 23개 단체는 13일 기후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매년 수해 피해가 반복됨에도 익산시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안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기후재난특별법을 만들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달 폭우로 400억 원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계 휴가철 도내 섬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8,944명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7,575명보다 8% 증가한 겁니다. 지역별 이용객은 군산 5,615명, 부안 13,329명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폐업자는 3만 1천여 명으로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보다 늘었습니다. 폐업을 한 이유는 사업 부진과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도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0.8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원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해 역사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는지 참으로 비통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 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노동 역사의 명확한 기록 및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파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윤석열 정권은 국회와 국민의 뜻은 거부하고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방송사법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만행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정권은 국민의 방송을 친정권 방송으로 만들고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나아가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히는 역사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여성 종업원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보도방 업주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여종업원 B씨를 차에 감금한 뒤 2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잠시 정차한 사이에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임의로 손님을 만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특별 저금리 자금이 지원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연 2%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 원입니다. 또 금융기관 대출액은 1,515억 원입니다. 익산시가 시티투어를 통해 체험학습 유치에 나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3일 전북자치도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치원 교사 연수생 100명이 관광지 현장 답사를 위해 익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백제 문화탐방을 주제로 미륵사지와 왕곡리 유적, 나바위 성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역 관광지가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연계해 현장 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식품벤처센터 입주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식품 관련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하면 기술 개발과 시험 분석, 인증 획득, 판로 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임대기간은 최초 3년,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식품벤처센터에는 현재 33개사의 식품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군산시가 결혼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연 만들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2기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청춘 섬에 있다 참가자 30명을 모집해 오는 10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군산에 사는 27살부터 39세 미혼 남녀이며 선정된 커플은 고군산 군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6월 진행된 첫 행사에는 30명 모집에 168명이 신청해 67%의 매칭률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11일 배산체육공원에서 문화밥차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자활장애인 노인 생산품 판매 장터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활센터와 자활기업 시로라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시니어클럽이 참여해 참기름과 천연비누 등 직접 만든 생산품을 판매합니다. 또 읍면동 추천을 받아 독거노인 등 300가구에 추석 음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 네트워크가 시청을 방문해 3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농산물은 네트워크 회원들이 정성껏 재배한 양파, 감자 등으로 다이로움 나눔 곳간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가 시청을 방문해 수재의연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수재의연금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기탁된 후 지역 소외계층과 수재민을 위한 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